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투자용으로 매수한 그 대방 현대 1차를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상승을 기대해 봐야 할지 네,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고 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신길 우성 2차 음, 아파트로 네, 재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일단 되고요. 네, 또 다른 고민으로는 네, 지금 현대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네, 그 자금에 맞춰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네, 갈아타는 것은 어떤지 음, 고민이 돼서 네, 일단 굵직하게 두 연락드렸습니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일단은 대방 현대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020년 1월에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네, 같은 해 매수를 해서 네, 일단 일시적 1세대 아, 2주택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매도를 지금 고민하게 음,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 중이신 대방 현대 1차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길 우성 2차 좀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좀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이 두 개를 놓고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으세요. 전화 잘 네, 주셨고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길우성 2차. 자, 일단 대방 현대 1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얘를 이제 얘 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네, 전세 두고 있고요. 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신길 뉴타운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갈아타서 네, 신길 우성 쪽으로 이제 뭐 재건축 이슈가 있는 네, 우성 쪽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이걸 이제 고민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대방 현대는 뭐 매수하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죠? 혹시나? 그때는 제가 네. 약간 상승장이었고, 그 네.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들어가는 자금이 안 돼서, 그래도 네. 인접해 있고, 네.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아 보여서 네. 했는데, 약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같은 해에 두 개를 같이 매수하다 보니까, 네. 세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해도. 근데 만약에 그게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거라면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일단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0년대에 지어진 집이고 신길 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88년도인가요? 86년도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80년대에 지어진 집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한데 네. 두 아파트 다 모두 이제 대방 현대도 지금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거의 350% 정도의 용적률을 찾아 먹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래성을 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주변이 대방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 노량진 쪽으로 해서 뉴타운이 막 이제 진행이 되고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여의도의 접근성도 괜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가치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일자리 접근도 괜찮고. 네네. 마찬가지로 신길 우성 같은 경우도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신풍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 지역주택조합이니 뉴타운 사업이니 재개발이니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중첩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후에는 뭐 어차피 가치 자체가 주변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장래성을 이제 비교한다 보면 어차피 대방 현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그 도로 부분 일부가 상업지로 돼 갖고 얘가 편입이 되게 되면서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받아서 지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네네. 대방 현대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역세권 사업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신길 우성도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거고 대방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이렇게 뭐
움직임 자체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좋은 게 일단 대상 기준이 지구 단위로 도시 조례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정비 계획으로 기본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대상이 좀 다르고 신청 기준도 좀 달라요. 짤막하게 알아보면 이제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도 대방 현대 1차에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뭐 커뮤니티 해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뭐 그래도 뭐 내 의견이라도 한 자락 내시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건축 그 전체 면적에 있는 건축물 중에 노후도가 20년 이상이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달라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 20년이 되는 거고 정비 계획으로 하면 30년이 적용이 되는 건데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의 수가 정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 60%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네. 그 과소 필지라고 해야 되는데 필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작아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이런 토지 필지들을 과소 필지라고 하는데 이 과소 필지의 비율이 한 40%는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게 조금은 유리할 수가 있을 텐데 각설하고 일단 역세권 개발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방역 같은 경우는 이 역이 대방역이라는 게 이제 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심지 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비중심지 역이 있는 건데 요 차이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방역 같은 경우는 비중심지에 있는 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최대 받는다고 해도 500%거든요. 아, 그런데 신길 우성 같은 경우는 같이 어차피 이쪽에 신풍 역세권 개발로 굉장히 많이 또 주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성 아파트도 지금은 우창하고 같이 통합 개발로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얘네들은 지구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신풍역에 대한 위상이 역의 위상이 중심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구 중심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최대 60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신길 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이 180%거든요. 우리 대방 현대 같은 경우는 350이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다 거친다고 해도 나중에 사업성을 따졌을 때 350에서 최대로 늘어나는 게 한 150% 늘어나는 거고요. 네. 우리 신길 우성 같은 경우는 180에서 600으로 늘어나니까 한 420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사업성으로만 따지면 신길 우성 2차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데 나중에 어차피 재개발로 진행이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녹록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뭐 신랑 속도 모르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 사정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사업성의 승부가 날 텐데 어차피 내가 문건은 돈은 비슷한 수준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역세권 사업이 우리가 일반 재건축보다는 훨씬 사업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든 앞으로도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텐데 그런 가정하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2배 이상이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여기 거주를 하신다고 했으면은 뭐 여의도가 직장이고 하게 되면은 뭐 그래도 그냥 대방 현대가 좋겠다라고 싶은데 일단은 뭐 어차피 투자용으로 지금 갖고 계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신길 우성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하나를 더 짚어보게 되시면 네. 일단 그러면 신길 우성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을 갈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지금 뭐 재개발이라든가 초기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잖아요. 재개발보다는요, 그냥 네. 수익형으로요. 수익형. 예, 상가라든지. 네. 수익형도 괜찮긴 하는데 수익형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지금은 금리가 낮은 금리가 아니라 높은 금리 시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노후 준비하고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조금은 젊게 들리는데 네네. 지금부터 벌써 인생 정리하듯이 뭐 은퇴를 해갖고 수익형으로 갈아타시는 건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아, 네. 앞으로 10년 내에 당연히 한번 뻥 튀겨서 높이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정비 사업 쪽들의 일들이 서울에서는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한번 뻥 튀기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형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 상황 자체가 고금리 상황에서 수익형이 아무리 지금 좋아봐야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맡기는 게 크게 뭐 은행 이자가 뭐 높지 않다라고 하면 수익형으로 해갖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굳이 내가 뭐 수익형으로 갈아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네. 이렇게 대방 현대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갈아타시는 걸로 이쪽 신풍역에 또 뭐 신안산선이니 주변이 또 뭐 역세권 개발이니 해갖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기는 해요. 신길 뉴타운 자체도 좀 알토란 같이 굉장히 좀 신축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위쪽에 영등포 쪽에 도림동 쪽도 또 많이 개발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등포 쪽이 조금 관심을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되는 곳이 이제 영등포니까 네. 한 번쯤은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수익형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네네. 그럼요. 네네. 죄송하지만 제가 같은 해에 두 개를 매수를 2020년도에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과세 측면에서도 지금 대방 현대를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네. 네네. 아, 네네. 그러면 매도하는 쪽으로 네네. 그 의견을 주시는 어차피 거죠? 일시적에 대한 비과세는 없기 때문에. 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